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나와서 수품사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를 할 것이고, 저번에 그 카페 안내를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잘렸습니다. 오늘은 법령에 대해서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수품사 1차 강의입니다. 수산 분지관리사 1차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한번 들어보고 안 들리면 다시 하더라도 오늘 하여튼 뒤에 벚꽃이 멋있죠. 유통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통법에 보면은 처음부터 용어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히 유통법 1억 추적관리 29조 전후, 그리고 35조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골드체인입니다. 골드체인이 16년 나오고 계속 온도가 관계돼 가지고 나옵니다. 골드체인에 저온 저장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 소하고도 관계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유통법 35조를 언급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보면은 저온저장법이 보면은 냉장이라든지 해당 작용 같은 거 사후경직 이런 얘기하고 관계가 되는데, 사후경직하고 관계되는 것이 골드체인입니다. 사후경직을 인위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후경직입니다. 골드체인이고, 46조는 수화구, 어획후, 위생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47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같은 것은 계속 나옵니다. B2B라든지 B2C라든지 G2G, G2B. 지금은 프리웨이터 브랜드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수산물을 직접 산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 어떤 납품업체, 자기 회사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 유통법의 48, 49조입니다. 이 기존에 보면 6단계가 생산자라든지 소비자까지 가면서 산지 위판장, 산지 중개인, 소비지 도매시장, 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로 6단계로 가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많습니다. 깔치나 고등어 같은 중간 마진은 50% 이상이라고 얼마 전에 지상에 신문이 났습니다.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4단계로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만들어지면은 수산물에 체포를 하면은 산지 거점 유통센터, 유통법 49조, FPC, 그리고 48조 소비자 분산물류센터, 그리고 분산 도매물류 해가지고 4단계로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갑니다. 유통법을 줄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라든지 수산물 전자상거래입니다. 중소기업 수산물 어시장 같은 데서도 인터넷으로 광고라든지 해가지고 광고비 같은 걸 줄이는 겁니다. 또 직거래, 신선하니까 직거래 같은 것도 촉진이 되겠죠. 그런 조문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55조 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 정리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수산물, 농수산물의 이제 원산지 표시인데 굉장히 어떤 그 FTA와 관계돼서 혜택을 주면서 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수산물의 태생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안정성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어떤 이력 추적 관리라든지 연계가 돼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이걸 관계되는 것이 식약처라든지 간세청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원산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FTA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벌칙이라든지 또는 원산지의 예비적인 어떤 국가에서 이행하는 그런 조치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되는 수입업자, 수출업자에게 공포명령이라든지 해가지고 국민한테 또는 서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를 많이 어떤 계고라든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지나치면 법률로 제한을 다 들어갑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수산물이 뭔가?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에 보면은 농산물, 수산물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농산물에 대한 관계지만 수산물에 관계되는 거, 중복되는 거, 수산물 쪽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 좀 더 하기를 하고, 수산물이 뭔가, 원산지는 뭔가? 원산지는 그 태생이라는 겁니다. 원산지란 수산물의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집단, 거주소, 통신, 판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의 8호입니다. 이 법에서 용어하는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무역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따른 외에는 또 관련 법령이 대무역법이라든지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같은 이런 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17년도 1차에서도 놓았습니다. 원산지 표시에는 5조,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공품,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까지도 해야 됩니다. 또는 원료. 국내에서 그 5조의 이업은 농수산물 가공품인데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거는 국내 거니까 원산지가 필요 없죠. 따지보면 그런 유통 이력이라든지 이력 추지 관리 같은 것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호는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하는 원료입니다. 가공품에 이제 국내 같은 거는 국내에서는 국내 태생이니까 이력 추지 관리라든지 유통 이력을 합니다. 그걸 지금 관세청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많이 개고를 하고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조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입니다. 이건 이제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같은 거 하면은 일정한 법령이 법률 제재가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절 같은 거 할 때도 혼합해갖고 원산지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혼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혼동하게 하면 안 되겠죠. 소비자에 해독시켜 가지고 판매에 대한 하면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정겸도 가능한 건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법에도 보면은 원산지가 잘못된 것을 방송하는 걸 하면은 방송 사업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가징금입니다. 6조 2. 6조 1항이라든지 거짓 표시에 대한 금지라든지 또는 법에 어긋나가지고 가공 판매하는 제공하는 행위도 또 가공 조리하는 것도 잘못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해가지고 판매 그걸 어긴다면은 2년간 이해 이상 위반한 자에게 대한 위반 금액에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최고 한도가 3억일 겁니다. 3억입니다. 이 이제 가징금이란 것은 다른 어떤 사업체가 영업 정지를 하면은 이제 위반을 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하면 국내 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경제에서도 안 좋습니다. 다만 개고를 하면서 가징금을 때리면 행정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반 금액에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위반한 금액에 회수를 합니다. 하면서 영업 정지에 가름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되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제재가 가징금입니다. 그 다음에 7조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에서는 해양수산부 관세청장이라든지 도지사입니다. 관세청장도 있고요.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겠죠. 공무원들한테 영수증을 비치해야 됩니다. 6개월간 비치해야 됩니다. 거래명세서 같은 거. 9조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산지가 잘못됐다 하면은 일단 국가에서 무조건 폐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이행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이행한다든지 변경, 삭제 등 시정 명령을 합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지나치면은 농수산물 가공품 판매 등이 거래 금지를 하고
이게 이제 안전성 조사와 관계돼가지고 너무 지나치면 폐기도 하겠죠.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 그래도 공포명령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행정제재가 공포 같은 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용해가 강의 못한다 또는 뭐 김용해가 성의 없다. 제가 전문 강사는 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못하겠죠. 근데 성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수분사를 위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듣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포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영업에. 그래서 공포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명령을 보면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으면은 농림축산부에 해야 되고, 국립농산물 분지관리원도 해야 되고요. 대통령은 국가기관도 해야 되고, 뭐 소비자원 이런 데도 합니다. 군구 자치구에도 합니다. 자치구까지 홈페이지 공포를 한다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세청 제가 이제 간세청 공무원이니까 간세청에서도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음식 조리원 식당 같은 데서도 뭐 영업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파가 큽니다. 전상 같은 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자각해가지고 부당한 어떤 그런 거래의 유통 이익을 받는 걸 차단해야겠죠. 그래야 공정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로 같으면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입니다. 가태로 500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보면은 뭐 구조 이양 위반에 대한 처분 공포명령입니다. 공포명령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또 6조자가 6조입니다. 아까 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금지죠. 원산지 금지 같은 거. 이런 걸 공포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공포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산지 금지 공포라든지 공포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도 뜨지만 공포하는 것 또는 원산지 또 위반했으면 또 벌금도 가능하겠지만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라든지 굉장히 경제적인 시간적인 피해가 큽니다. 그걸 지금 구조에 이유가 있고요. 이수명령 기간 받아서 최대 3개월 통지받은 날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위반했다는 걸 인터넷에 공포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 위반했고 공포했고 거기에 대한 운전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이내에 하고 그걸 안 받으면 가투로 500만원 이하까지도 지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알 권리입니다. 그 다음 명예감시원이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건당 보면은 비례를 해가지고 어떤 금액이 5억이면 5억 이상 하면은 뭐 많으면은 200만원 한 건당 한 사람당 10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까지 어떤 비율적으로 해갖고 10건 2천만원까지가 최대의 어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안 되겠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는 걸 알았는데 공무원들한테 포상하면 공무원 월급 받고 또 뭐 수당 받고 이러면 지나친 포상금은 안 되겠죠.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고발을 해 주시가지고 서로 어떤 원산지에 대한 어떤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한의 위임 비탕도 보면은요, 해양수산부 같은 분들은 위임은 자기가 근한의 일부가 하급 기관에 일부의 어떤 근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받으면 수임청이죠. 수임청이 따지고 보면은 자기 근한 받았으니까 자기 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 있죠. 그죠? 대리 보통 변호사라든지 중개사, 간세사 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간세사나 변호사나 중개사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피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주입니다. 하주. 주인. 그러니까 업무를 준 사람. 그게 이제 피대리인이죠. 그 사람이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임 같은 것은 일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했기 때문에 권한을 받은 수임자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근데 위탁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중에 간세사 사기가 노고 법인을 만들면은